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1월 3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자들은 미국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은 2020년 12월 14일 대선에 참여해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택합니다. 2020년 4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은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됩니다. 중도층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중간을 지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 투표자 정리 이론에 의하면 다수결로 선거를 실시하면 좌우 분류에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강의로 알아볼까요? 다수결 방식에 따른 투표 제도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수단입니다. 민주적 정책 결정 이론은 경우에 따라 놀랄 정도로 간단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이 국방이나 국립공원과 같은 공공재에 정부 예산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합시다. 유권자는 정부 정책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수준의 예산 지출 수준에 가까울수록 이를 환영할 것입니다. 모든 유권자의 예산 지출 선호를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까지 일렬로 세워서 유권자 선호 분포가 다음 그림과 같다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유명한 이론에 따르면 다수결 방식은 중위 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안이 선택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를 일렬로 세운 뒤 앞이나 뒤에서 50번째 서 있는 유권자는 100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예산 지출 금액은 150억 달러입니다. 누군가 100억 달러 대신 80억 달러 예산 지출을 제안했다면 10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위 투표자의 투표에 동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100억 달러 대신 120억 달러 예산 지출을 제안했다면 100억 달러 혹은 그 이하의 지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위 투표자와 같은 투표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경우든 과반수의 유권자가 중위 투표자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투표자들이 하나의 선 위에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한 점을 잡고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대안에 투표한다면 콩도르세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한다면 양당은 그들의 정책을 가능한 한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가깝도록 만들어야 하죠. 앞의 예에서 민주당이 150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주장하고 공화당은 100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주장하는 경우 민주당의 정책이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0억 달러의 예산 지출을 지지하는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표에서는 공화당이 총 투표자 수의 과반을 얻게 됩니다. 100억 달러를 지지하는 20명과 50억 달러를 지지하는 15명, 지출을 원하지 않는 25명은 공화당에게 투표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민주당이 투표에서 이기려면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가깝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 이론을 통해 우리는 왜 양당제에서 두 당의 정책이 서로 유사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양당 모두 중위 투표자 쪽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위 투표자 정리의 또 다른 시사점은 소수 의견이 결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논리입니다. 다수결 방식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충안에 도달하기보다는 의견 분포의 정확히 중간점에 있는 사람의 의견에만 반영하는 것이죠. 정치 경제학은 경제학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사람은 경제적 인간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현재보다 나은 상황을 위한 계산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합리적 선택은 개인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공공 선택에서도 나타납니다.